우리가 2년 동안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거든요.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,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청해 듣는 순서를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. 먼저 임경희 하기사님부터 말씀 좀 청해 들을까요? 예, 가장 큰 어려움이 열릴 수 없었다라는 거,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오실 수 없었다라는 거, 그게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겠죠. 그래서 그동안 전시는 전시실에 와서 직접 유물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시는 것 위주였다면, 이제는 전시를 오프라인 전시와 동시에 온라인 전시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존에는 온라인 컨텐츠라고 한다면 뭐 전시 해설을 담은 거를 좀 내보낸다던가 이런 수준이었는데,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전시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것인가, 그렇다면 기본적인 설명도 들어가야 되고, 또 하나 와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화면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가가는 방법을 좀 다양화시켰다는 게 첫 번째 극복 방법이었고, 두 번째로는 오시는 게 너무 귀한 시간인 겁니다. 그리고 너무 귀한 기회인 거죠.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추셔야 되고.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감각만 만족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다면, 이제는 오시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유형의 유물 위주였던 박물관에 무형의 것을 같이 넣는다던가, 뭐 가령 모란전 아까 말씀하셨는데, 이번 모란전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박물관 전시에 향기가 나온다거나, 근데 이제 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막 느끼지는 못하시지만 조금 지나면 향이 나네 그러면서 느끼시고, 그럼 가실 때도 그 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문화상품하고도 좀 연계를 시키고, 즉 감각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전시를 하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축제 판의 변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,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온오프라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 2년을 거쳐오면서, 그래서 뭐 비대면으로 축제를 어떻게 열까를 고민 많이 하고 있고, 그래서 어떤 이 첨단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 관객들을 만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, 역시 이 축제의 본질이라는 게 이 접촉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접촉과 이 어떤 기술력이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는 있지만, 역시 그 이 본질로 돌아가는 이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는 있으나 그게 아직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. 그 안남일 그 회장님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, 이 와중에도 2년 연속 계속 개최된 축제가 있습니다. 이게 춘천 마임 축제. 근데 그 마임 축제의 컨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만인만색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제 그러면은 축제장에 밀집 대형으로 모여서, 그게 주차장이든 뭐 별도의 장소건 그랬는데,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집중된 무대가 있고 그랬는데, 이 만인만색 컨셉은 춘천 전체가 축제 무대가 되고, 그 만 명의 사람이라는 게 만 명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연과 뭐 여러 가지 마임들 뭐 이런 것들이 이 공간을 전체 무대로 사용하면서 흩어지고, 그리고 만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콘텐츠의 색깔이 다채롭게 벌어지는데 주민들이 그걸 찾아가게 하고, 그러니까 축제가 가졌던 이런 밀집 대형이 아니더라도 접촉할 수 있다. 그리고 이 접촉의 과정들을 또 보조적으로 온라인이 그거를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, 그래서 참 적응하고 있다.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기존의 방식의 경험들을 살려내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,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그래도 축제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된다. 대신 디지털의 도움을 받자.
그 축제는 열려야 한다. 그리고 우리는 만나야 한다. 우리는 접촉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하원준 감독님 하신 말씀 많으신 표정입니다. 사실 영화는 과학의 산물로서 예술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과학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영화의 형태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겠죠. 그런데 이제 그게 급진적으로 찾아온 게 이 코로나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극장 시스템으로서의 영화가 홈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에 결정적인 계기가 이 코로나가 된 것이고,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집이 작아도 TV는 무조건 커야 돼요. 그래서 이 집에서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굳이 나가지 않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. 그런데 저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대의 전환이 코로나로 인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대비책,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느냐는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박이나 이사장님하고 하원진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다 각각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뭐 대형 영화사라든가 스타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렇진 분들- 않을 수 예, 있습니다. 그런 분들에 비해서 독립 영화라든가 지금 인프라 자체가 힘든 분들은 역시 이 코로나가 더 어려웠던 거잖아요.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아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온라인 콘텐츠도 하고 다양한 방법도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전체 박물관의 극히 일부만 그걸 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국립처럼 공립처럼 재정적인 위험이 없고 인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곳은 그걸 해내 왔습니다. 여기까지 왔겠죠.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사립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곳들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. 박물관도 같은 그런 걸 겪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어가지고요. 그런데 박물관은 그래도 기본 건물도 있고 안에 유물도 있고 뭐 수도 시설, 전기 시설 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근데 거를 저희는 무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안에 콘텐츠도 다 외부에서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감행해 왔던 시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얽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그 변화라는 건 우리가 어차피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거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다양한 변화들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갖춰야 되고 만약에 그게 갖춰지기 어려운 주체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공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